네, 지금 한 거는 전부 이제 HTML로만 구조를 딱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CSS를 갑자기 막 진짜 갑자기 막 기습하듯이 들어가가지고 CSS를 너무 하고 싶긴 했는데 막 따라 하다 보면은 HTML을 어떻게 잡아서 뭘 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HTML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된 상태에서 CSS를 하시잖아요. CSS를. 그러면 그런 거야. 자, 내가 머리 깎는 걸 비유 많이 하잖아. 손님 오셨어. 헤어샵에 오셨어.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자, 디자이너가 제가 멋있게 해드릴게요.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짧아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지. 졸아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감독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한번 잘라놨으면 어떡하겠어. 예, 다시 붙여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네. 그게 뭐죠? HTML. 이 사람을 보고서 머리를 해야 되는데 디자이너가 막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CSS를 막 잡아놓고 뭔가 나중에 안 맞고 이상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어. 구조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구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HTML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기능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는 HTML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기능이나 디자인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지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충 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성과 디자인을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파악해 놓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제가 요구사항 도출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뭘 하겠다. 얘는 어떻게 할 거고 얘는 어떻게 할 거다라고 그 설계 기획 단계에서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내가 지금 의뢰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만들어진 애를 보고 뽑아내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이거야.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거야. 이렇게 거꾸로 뽑아낼 거예요. 거꾸로 뽑아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나중에 자기가 사이트 만들 때도 이제 우리가 디자인을 다 할 건 아니니까 이제 카피 사이트를 보통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심심하면 크로스오버 사이트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크로스를 시킬 거예요. 디자인은 컨텐츠는 그래서 이렇게 이전을 시켜서 만들면은 재밌어요. 근데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토샵 같은 거 만지기 싫다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 네, 똑같이. 네, 그래서 카피 사이트 만드실 때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사이트의 소스를 분석하냐? 절대 안 합니다, 저는. 그 사이트 원래 만들어진 소스 분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보다가 뭘로 만들어졌나 이렇게 쳐다볼 수는 있는데 그거 분석해서 만들면요. 사이트 못 만들어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걸 혼자 만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불합리하게 짜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막 덧붙이고 고치고 막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무조건 되게끔 만든 사이트들이 현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능이 되고 그렇게 디자인이 나오면은 퇴근할 수 있잖아요. 퇴근 코드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꼭 필요한 애들만 가지고 정말 잘 만들어졌느냐라고 검사해 보면 아닌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퇴근 코드라고 그래요, 저는요. 퇴근하기 위해서 짰어. 그렇게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서도 그러거든요. 디자인 나와? 기능 잘 돌아가나? 예, 에러 안 납니다. 그래. 오늘 시간 다 됐네. 잘 가보게. 그러는데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 밥 먹고 올게. 나 밥 먹고 올게. 그럼 나 못 가는 거야. 계속 될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디자인과 요구사항이 뭔지를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딱 뽑아내서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가장 심플한 방법이 있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것만 있으면 돼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기존 소스를 가져서 자꾸 분석을 해본다고 눌러보면은 쓸데없는 애들이 막 붙어 있는데 그게 왜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붙여놓고 코딩하려면 망하는 코딩입니다. 왜 있는지도 모르고 코딩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있구나. 다른 걸 쓸 수도 있구나. 근데 난 이번엔 이걸 썼으니까 그렇게 맞춰서 CSS를 얹어놓고 기능을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능 정의 굉장히 중요해요. 디자인 및 기능 정의. 오후에 그런 거를 좀 이제 저희가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HTML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일단 1차 버전을 좀 저장을 할게요.
여러분들 1차 버전을 남겨놓는 거는 괜찮은 방법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죠. 일단 저장하시고 여기 그 동그란 표시가 없는지 보시고요. 저장 다 됐는지 보시고 컨트롤 S 일단 저장하시고 이 버전에서 계속 CSS 코딩을 붙여 나갈 건데 HTML만 있는 버전을 제가 남겨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나 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저장해 두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한글로 쓸게요. 도깨비 구조잡기라고 그냥 쓸게요. 도깨비 구조잡기라고 썼어요. 그냥 제가 남겨둘 코드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남겨둘 코드. 그래서 CSS가 없는 도깨비 구조잡기만 HTML로 남긴다. 이렇게 도깨비 구조잡기로 남겼고요. 정작 작업할 거는 도깨비 구조잡기가 아니라서요. 도깨비 구조잡기는 닫아버리시고요. 저희가 작업할 거는 도깨비, 영어로 쓴 도깨비.html이에요. 네, 이거를 네 웹상에다 올리려고 제가 만들고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작업은 여기다 계속 하세요. 그거는 백업만 받은 겁니다. 혹시 망가지면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기타 등등. 자, 초기 버전을 일단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SS. 우리가 이제 스타일 시트라는 거는요. 자, 이제 스타일 시트 얘기로 조금 우리가 부팅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드린 자료에 보시면요. 자료, 교재 안에 HTML, CSS 보충 교재라고 드렸던 거에 CSS 베이직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css_basic.pdf 파일이 있고요. 네, 2는 아니에요. 2는 그 다음 거예요. 그거를 딱 열고 CSS 스타일시트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CSS란 CSS 캐시케이딩 스타일시트라는 말을 줄여서 CSS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언어라고 얘기하죠. 언어. 별도의 언어예요. 그죠?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본어 다 틀리잖아요. 다른 언어. 그러니까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HTML하고는 달라. 쓰는 방법이 달라. 다루는 대상은 HTML이에요. 다루는 대상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뭘 바꿔줘요? 그 디자인 포매팅을 변경하는 역할을 하는 게 CSS예요.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를 모르면 안 되겠지. 그죠? 그냥 세수만 하고 내 얼굴 그냥 그대로가 HTML인데 막 뭐 여기 화장도 하고 머리도 꾸미고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옷도 입고 이렇게 막 스타일을 쫙 꾸며준 게 스타일 시트예요. 그래서 얘는 왜 캐시케이딩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CSS 부르니까 캐시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거 스타일을 잡아주는 시트 그 세팅된 값이 쭉 기록되어 있는 그 문법으로 쓰여진 곳을 시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타일 시트. 근데 캐시케이딩은요 이런 의미예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물이 막 모이죠. 물이 모여서 골짜기에 냇물들이 모여서 조금 큰 골짜기 물이 내려가다가 그게 점점 지류들이 합쳐져 가지고 조금 넓은 길로 쭉 물이 모여서 내려가면 좀 넓어지면서 금물살이 막 내려가죠. 네. 그게 이제 폭포까지 내려가서 밑으로 확 산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을 갖다가 캐스케이딩이라고 그래요. 캐스케이딩. 느낌이 정확히 그런 거예요. 캐스케이딩. 자, 캐스케이딩이라는 느낌을 좀 볼게요. 자, 캐스케이딩이라는 느낌. 항상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캐스케이딩 해가지고 쳐보세요. 캐스케이딩. 정보통신의 연속화 뭐 이런 단어도 있네요. 캐스케이딩. 자, 우리 원어민의 발음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캐스케이딩. 캐스케이딩. 와, 영사는 조금 우울한가? 약하네. 자, 그래서
정보통신에 이제 뭐 연속화 이런 말이 있는데 캐스케이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폭포 같은 캐스케이딩 나오죠. 폭포 같은 폭포처럼 작은 폭포 쏟아져 흐르는 물 폭포처럼 흐르다. 그죠? 예, 이 사진까지 나와 있네. 캐스케이딩. 캐스케이딩. 네, 좋습니다. 그 캐스케이드라는 단어 자체는 작은 폭포처럼 쏟아지는 물 이런 걸 얘기하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우리가 왜 이 단어를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HTML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HTML이 무슨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할아버지는 HTML 그 안에 자식 둘이 있어 머리와 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div가 있고 그 밑에 아까 뭘 만들었어요? div 밑에 또 div가 있고 그 밑에 이미지가 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할아버지 아들 밑에 손주 밑에 손주 이렇게 그 하이라키 구조 하위 분류 구조로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흘러내려가는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캐스케이드가 아까 얘기했죠. 맨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하위로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CSS는 세팅할 때 타고 다녀요. 얘네들은. 자, 어떻게 타고 다닌다고요? 아까 여기 소스 코드를 좀 봤지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T빙에 있는 소스 코드를 보니까 여기 이 지류가 얘 위에 얘 얘 할아버지네? 얘 위에 얘 얘 위에 또 있어? 얘 위에 랩 위에 랩 더 싸고 있는다고 했네? 이거 위에 또 있어? 또 있어. HTML 할아버지까지 갔네? 아, div 밑에 이런 구조들이 쭉 있어서 하위로 내려가는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이야. 이거 봐요. 제가 말씀드렸죠? div 이거 몇 개 쓴 거야 도대체? 몇 개 쓴 거야? 어떻게 코딩하라고 이런 거에 정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다 있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폭포수 같은 느낌이 들죠? 얘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요. 얘 세팅할게. 그 다음에 네 밑에 있는 거 세팅할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세팅되어 있는지 봐요. 스타일 시트를 보면서 얘가 작업하는 거야. 이렇게. 이건 마치 요리하시는 분이 셰프가 그 작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자, 봉골레 파스타 주문 들어왔습니다. 봉골레 파스타 만들어야지. 근데 요리 주문서 앞에다 탁 끼워놓고 하죠. 근데 거기 옵션. 후추를 넣지 말아주세요. 면은 덜 익혀주시고요.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보여있는 거 그대로 옵션을 맞춰가지고 만들죠? 마찬가지예요. 이 HTML 태그를 만들 때 CSS에 세팅된 스타일 시트를 갖다가 탁 앞에다 끼워놓고 만든다고 이렇게. 첫 번째 거 구조 이렇게 잡으라고 했고 이거 CSS 세팅된 거 볼까요? 여기 세팅된 거 있잖아요. 주문서. 여기 폭은 이렇게 만들고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폰트 패밀리 이렇게 잡으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얘는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 얘는 이렇게 잡으라고 돼 있네. 이것대로 전부 셋업을 내려가면서 잡으면서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꼭 폭포수 갖다 와서 캐스케이딩 스타일을 잡는 시트 이렇게 된 거죠. 이름이. CSS도 그냥 나온 이름은 아니죠. 그냥 CSS 이렇게 알고 계시지 말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캐스케이드는 폭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캐스케이딩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엇인가 아까 거기까지 봤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스타일 선언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마지막 선언된 스타일 시트를 우선 순위를 갖는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세팅을 얘도 하고 얘도 했어요. 그러면 얘 했던 게 얘 때문에 무시돼요. 이렇게 되는 거지. 밑에 있는 게. 그러니까 폭포수 맨 아래에 있는 거 맞죠? 그 골짜기 위, 골짜기 중간, 골짜기 아래가 있는데 여기서 밥을 열심히 짓고 있었는데 위쪽에서 애들이 오줌을 싸고 있는 걸 본 거죠. 아까 두 번 지워 먹었는데 밥을 애들이 거기서 막 깜짝 놀라는 거지. 위에서 물놀이 하고 있었더니 뭐가 날 건드려 봤더니 어떤 애가 응가를 했네요. 그 물을 아까 막 퍼서 먹었는데
네, 그런 거죠. 거기서부터 다른 거야. 거기서도 물이 더러워졌어. 그러니까 위에서 적용한 애가 아래서 다른 걸 주면은 덮어쓰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캐시케이딩은 그런 특징도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이고, 그 다음에 마크업 언어가 실제로 화면에 표현되는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마크업 언어가 실제 화면에 표시되는 방법, 그거를 기술해주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HTML 디스플레이를 결정한다고요. 브라우저가. 그 CSS가 얼마나 중요해요. CSS 보고 CSS 파일이 있네? 바꿔. 얘 이쪽에 가 있네? 이쪽에 가고 얘는 이쪽으로 내리고 이렇게 해서 줄 하나 거주고 이미지도 약간 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디스플레이 내려보내! 이렇게 내려보내는 거죠. 그 과정이 엄청 빨리 이루어지는 거지. 후다닥 바짝바짝 팍 하고 나오는 거지. 이게 전자의 속도잖아. 거의 빛에 가까운 전자의 속도. 그러니까 빠른 거죠. 자, 그리고 레이아웃과 스타일을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요, CSS를 할 때 꼭 중요한 게 이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 그래서 레이아웃을 잘 잡아야 이쪽 계통에서 조금 잔뼈가 굵으면서 실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이아웃 잡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스타일 정의. 그 다음에 W3C에서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고 1996년에 레벨 1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레벨 2 2.1에서 레벨 3까지. 그래서 3가 혁명입니다. 혁명 막 뒤집어 엎었어 진짜. 기존에 안 되던 거 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네. 스타일시트 3부터가 완전히 진짜 급이 올라갔어요. 거의 신급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네, CSS가 없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만든 페이지가 딱 이거야. HTML만 있어요, 이렇게. 쫙. 근데 CSS를 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스타일 시트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인라인 방식 코딩이라고 그러면요, 제가 처음에 조금 소개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스타일은 폰트 사이즈가 얼마, 컬러는 얼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고요. 요거를 인라인 방식이라고 해요. CSS 인라인. 요소 안에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저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요걸 뭐라 그래? 요거를 뭐라 그래? 요걸 뭐라 그래요? 이 스트롱 우리 배웠잖아, 알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요소. 뭐 영어로는 엘러먼트 뭐 이렇게 하겠지. 엘러먼트다 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속성. 예. 요소가 가지는 속해 있는 성질, 속성. 그 속성을 스타일로 여러분들이 스타일 시트를 여기다 쓸 수 있게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약속돼 있어요. 이렇게 쓰면 스타일 시트를 요 요소에다 먹이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네, 그 다음은요 인터널 방식이에요. 인터널 방식. 제가 요거를 인터널 방식이라니까 인터널이란 말이 내부에 쓰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헤드 태그 안에다가 여러분들 스타일 시트를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타일 태그를 써요. 스타일 태그.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나오죠. 옛날 HTML5 이전 브라우저에서는요. 스타일 시트를 쓸 때는요. 타입 텍스트 CSS를 꼭 써야 썼더랬어요. 지금은 안 써도 되지만 요것도 눈여겨 봐두세요. 텍스트 기반의 CSS다 이런 표시를 해줬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인터널 안에 이거 뭐 터널이 사실 그 터널 뚫을 때 터널하고는 그 스펠링이 틀리지만 이거랑 틀리지만 안쪽에 터널을 뚫었다. 나는 뭐 그런 느낌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부 터널이다 이렇게. 그리고 인터널 방식. 그다음 바깥에 터널을 뚫는 방식도 있어요. 네. 익스터널 방식. 아하, 익스터널 방식이요? 바깥에 CSS 파일을 따로 만들고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제가 맨날 이거를 이렇게 세팅하는 방법을 이렇게 CSS 파일을 바깥에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뭐뭐.css라고 따로 만들어요, 파일을. 그래서 이걸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A 태그도 아닌데 이렇게 생겼어요. 링크 rel 스타일 시트 타입은 텍스트 css 요즘은 이거 생략하고요. href 어디라고 하면은 바깥에 있는 css를 이렇게 불러와요. 따로 작성해서 불러와요. 이 방식이 현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써요. 따로 만들어서 불러왔었어요. 그래서 A 태그 여러분 이거 보면은 딱 A 태그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A가 링크 어떻게 걸어요? 속성이 어떻게 돼요? 링크 걸 때 속성. href죠. 네. href는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코딩하잖아요. 근데 링크라는 애는 href를 a 태그하고 비슷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href를 쓴다는 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스타일 시트 불러올 때 씁니다. 링크 rel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라고 써있잖아요. rel. relevant라는 말인데 스타일 시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바깥쪽에 있으니까 external. 바깥쪽에 터널 뚫어놓고 그거를 불러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external 방식. external. 네, 그래서 external 방식을 또한 우리가 지금 한번 봤고요. 그다음 그리고 이제 뭐 단위 수치. 여러분들 단위 수치에 대한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드릴 거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픽셀을 써요. 픽셀. 그래서 이게 픽셀 단위. 뭐 이 상대 단위가 있고 절대 단위가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게 수치로 구체적으로 주는 거 픽셀, 포인트 단위도 있어요. 그리고 상대 단위는 퍼센트, EM 이런 거. 글자 단위를 쓸 때 또 많이 쓰고요. 브라우저 기본 글꼴을 기준. 그래서 1, 2M 100%가 같은데 결국 이거는 16 픽셀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포인트로 봤을 때는 12포인트하고 똑같아요. PT.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절대 단위, 상대 단위에 대한 얘기는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1픽셀이 1픽셀이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제일 보편적인 단위예요. 모니터의 1픽셀. 모니터 1픽셀. 네. 그래서 그 단위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 밑에 그거 나와 있네. 여기 나와 있잖아요. 1, 2M, 12포인트, 16픽셀, 264쌤, 264 선생님을 생각해서 12포인트, 16픽셀, 100%이 같은 크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네. CSS 선택자.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놈이야. 어떻게 선택해서 쓸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선택자라는 건요. HTML 스타일에 적용할 부분은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게끔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처음에 이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 방식입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 H1이 뭐예요? UL이 뭐예요? A가 뭐예요? P가 뭐예요? 이런 걸 갖다가 타입 선택자라고 그래요. 타입. 타입? 여러분 타입에 맞아요? 이 타입이? 그냥 원래 쓰이는 요소명을 쓰는 게 타입 선택자예요. 요소명. 그냥 그대로 요소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H1, UL이라고 쓰면 UL이 만약에 내가 코딩한 UL이 1000개면 1000개가 동시에 먹혀요. 동시에. 10,000개면 10,000개가 동시에 먹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뭔가를 세팅할 때 뭐 유용한 방식일 수 있겠죠? 네, 그런 게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위 선택자. 와, 이거야. 이 문법 중에. 자, 하위 선택자. 이게 되게 중요한 문법인데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백은 그냥 공백이었을 거고, 네. 그냥 별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공백의 의미가 굉장히 커집니다. 보세요. 자, UL 밑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의미가 그거예요. UL 밑에 있는 LI를 모두 다 찾아요. 얘가요. 다 찾아요. 싹 다. 예를 들어서 UL 밑에 LI가 있잖아요. LI가 있고요. LI 밑에 또 UL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UL 밑에 또 LI를 만들었어요. 근데 LI가 예를 들어서 곱하기 3,000개예요. 3,000개인데 그 LI 밑에 또 OL을 만들고 그 밑에 또 LI를 만들었어.
그런데 내가 문법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 li를 전부 다 찾아요. 이거. li 뭐 3만 개면 3만 개 다 찾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법이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고 파워가 있지만 잘 써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얘 특정한 애 밑에 있는 얘만 적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쓰면 다 적용되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요런 방법. 그래서 이거는 UL 밑에 LR 밑에 A. 우리 테이블 좀 했죠? 테이블 밑에 TR 밑에 TD.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로. 그래서 나는 이 띄어쓰기를 굉장히 크게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우리나라가 있고요. 여기 일본은 생략. 그리고 여기에 네, 아메리카가 있어요. 그럼 여기 태평양이 있죠? 이 사이만큼 크게 생각해 주세요. 띄어쓰기는 태평양이에요. 이렇게 쫙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안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선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띄어쓰기는 굉장히 큰 문법이에요. CSS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슉슉슉 한번 볼까? 자, 그 다음에 이게 나왔네요. 자, 이제 선택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요소를 아주 찍어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계속 써먹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써먹을 것이냐.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제 그림을 잘 보시고 한번 이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보기 힘들어, 이거. 요즘은 보기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힘들어요. 그리기 힘들어요. 자, 여기, 네, 여기, 네, 이렇게. 여기 누가 있어요, 여기. 여기 누가 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뭐 같아, 이거? 악어? 내가 너무 잘 그린 것 같은데? 자, 악어 말고, 악어보다 더 작아요. 너무 크게 그렸어. 개구리? 개구리 맞아요. 개구리. 자, 개구리가 있고요. 개구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기 내가 돌 만들어서 그래.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거 만들고 여기 뭐 내렸다 올렸다 하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야 됐어. 이걸 안 그랬어 내가. 그런 게 이렇게 이런 걸 내렸다 올렸다. 여기가 우물이에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자, 그러면 뭐 한자로 정저지화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런데 우물을 동양에서는 이렇게 쓰면은 뭐로 알죠? 이거는 서양 사람들은 it's sharp 그러겠지만 동양 분들은 우물정자죠. 우물정자예요. 네. 그래서 우물 안에 이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했어요? 개구리가 무슨 생각하겠어요? 개구리가 나는 누구인가? 하늘밖에 안 보이잖아. 나의 아이덴티티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디는 샵. 아이디는 샵이라고 써요. 샵. 이게 아이디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디 요소는 이렇게 샵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클래스 요소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요소에 보면 예를 들어서 A 태그가 있고요. href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href 주고요. 여기다가 이 A 태그의 아이디를 내가 이렇게 줄 수 있다고요. 아이디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이디는 my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딱 하시면 이 A 태그는 my야 이름이. 그런데 밑에 다른 A 태그가 또 있었어요. A 태그가 어쩌고 저쩌고 세팅돼 있고 아이디를 얘들 주고 싶은데 아이디는 my 이렇게 썼어요. 한 페이지 안에. 될까요? 안 될까요? 네이버에 들어갔더니 나랑 똑같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패스워드가 그 사람 다른데 내 아이디를 다 건들 수 있어. 그래서 갑자기 내 블로그에 글을 막 쓰고 있어 그 사람이. 큰일 났죠. 아이디가 두 개면 안 되지. 아이디는 하나야 하나. 여러분하고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KBS에 박석호 기자가 있었을 때 내가 밥 먹다 깜짝 놀랐어요. 체할 뻔했어요.
그래서 국회 앞에서 박석호 기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랑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난 나잖아. 나의 아이덴티티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요소를 주고 싶을 때는 아이디를 이렇게 주고요. 얘를 부를 때 샵으로 불러요. CSS에서 부를 때. 그래서 CSS에서 이 아이디는 my라고 세팅한 애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죠. 샵 my 중가로 세팅 어쩌고 중가로 이렇게 해서 CSS에서 세팅해요. 샵 my라고 이렇게 샵. 그리고 유일해. 한 페이지 안에서 아이디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 개가 올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 개? 자, 여러 개가 올 때 이렇단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 여자분 여기 점 찍는 여자분 말씀드렸죠? 머리 이렇게 있고 여기 어딜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클럽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분이 맨날 점을 얼굴에다 다른 데를 찍어가지고 남자분들이 이 여자분 얼굴을 점 어디에 찍는지 보러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길 가다가 여기 들어가다 딱 부딪힌 사람한테 했던 얘기가 난 클래스가 달라. 어디서 뭐 붙이고 난리야. 이러면서 클래스가 다르다고 자기가 그래요. 클래스. 그걸 클래스라고 했는데 클래스는 이 여자분 얼굴에 점같이 생각하시라고요. 점. 그래서 클래스는 이렇게 줘요. 아까처럼 A 태그에 어쩌고 저쩌고 세팅하고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세팅해요. 클래스는 my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클래스는 다른 태그에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h1 태그에다가 클래스를 뭐냐 똑같은 세팅을 할 필요가 있었어. 그럼 여기다가 my 똑같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 클래스 중에서 요소는 다른데 같은 클래스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클래스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모자 쓴 분이 한 분밖에 없네. 마스크 클래스를 만들면 전부 적용이 되겠네. 파란 마스크, KF94 마스크 그럼 클래스. 그러면 KF94 쓰신 분이 그 클래스예요. 자, 안경 쓰신 분들, 네, 안경 클래스. 그러면 안경 쓰신 분들은 그 클래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자, 나는 안경 클래스에, 뭐 이런 마스크 클래스에, 뭐 이런 자켓 클래스에, 뭐 이런 목에 뭐 거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랑 똑같은 클래스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겠죠. 아, 두 사람은 나랑 안경이 비슷하네. 안경 클래스. 여기도 안경 클래스 있잖아. 안경 클래스. 이런 거예요. 클래스는 공통의 특징을 모아가지고 세팅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아요. 클래스는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럿이 가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귀부인께서 가입한 클래스에는요, 다른 분들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 클래스에. 요소들이 그 같은 클래스에 다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죠. 이렇게 쓴다는 거죠. 샵 바디 컨텐트. 그러면 id가 바디 컨텐트는 위드스 가로 높이 이렇게 세팅해. 클래스가 점. 클래스가 CLR이면 이렇게 세팅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id가 div 뉴스인데 그 밑에 있는 자선 중에서 클래스가 탭 1이면 걔를 찾아서 이렇게 줘. 근데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무개 씨, 김서령 씨, 내가 아침에 불렀어. 김서령 씨 없어요. 없네. 넘어가는 거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CSS로 세팅됐는데 없어서 에러가 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근데 문법이 틀리면 안 돼. 이 문법이 틀리면 안 되지. 만약에 여기서 점을 안 썼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점을 안 썼어. 여기 점 안 쓰면은 맞아요? 내가 이거를 뭐 샵 ABC라는 걸 만들고 그 밑에 있는 띄어쓰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뭐 탭 1 이렇게 썼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해석할까요? CSS가 이거를. 얘가 CSS가 이렇게 해석해요. id가 ABC라는 거 밑에 자손 중에 탭 1이라는 요소를 찾으려고 그래요. 점이 없으니까. 근데 탭 1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없잖아. 이런 건 잘못 쓴 예라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못 세팅한 거다. 자, 그래서 세팅은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 문법이 바로 이거예요. CSS가 이걸 읽어드려요. 자, 이걸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네, 뭐 A 태그의 뭐 이제 유사 클래스 선택자에서
네, 조금 더 세팅이 더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A 태그에 링크 걸렸을 때, 방문했을 때, 마우스 올라갔을 때, 그리고 클릭 누르고 있을 때 이런 세팅을 전부 다 따로따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본 김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런 거지. 이 A는 요소명이잖아요. 근데 뒤에 콜론을 써서 하면 이게 가상 클래스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 가상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좀 써보셔야 요건 좀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링크 걸렸을 때, 요거는 방문했을 때, 요거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요거는 마우스가 눌려졌을 때 이렇게 다 구분해가지고 세팅하는 그 CSS가 별도로 다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A 태그에 이게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데서는 이런 세팅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아니, 없다고 봐야지. 이거 하나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세팅은 정말 많이 해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일단 눈여겨봐주세요. 이렇게 콜론을 써서 호버 하면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를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정말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쓸 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케이. 그리고 유사 클래스 이건 이제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선택자 별은 하늘에 있죠, 여러분. 네, 별만 치면 전부 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부. div 띄고 별 이건 뭘까요? div를 찾아. div가 만약에 5개 있어서 5개를 다 찾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 전부 다. 네, 이런 얘기예요. 별은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 전부, 모든 이런 뜻입니다. 아스테리스크라고 보통 표현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그 외 선택자 이게 다 중요한 선택자예요. 지금 이제 선택자를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줄줄줄 써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지. 그 HTML 문법 중에 꺽쇠 있잖아요. CSS 안에다가 꺽쇠를 함부로 쓰면요, 에러가 나거나 표시가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든요. 꺽쇠는 절대 쓰면 안 되는데 꺽쇠를 한번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꺽쇠잖아 우리가 볼 때. 근데 이게 문법이에요. 정규 문법이에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혼을 내요.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숙제해야지. 할머니가 그랬어. 할머니 집에 갈까요? 안 갈까요? 손주가? 다시는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런데 엄마가 특히 엄마가 너 뭐 했어? 맨날 체크하고. 우리 집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거든요. 네, 맨날 체크해요. 뭐 했니? 했어요. 했다니까 뭐 요즘 이래요. 엄마가 너 왜 그러는 거예요? 했어. 자, 그럼 뭐예요? 이렇게 바로 찌를 수 있는 거는 바로 직계 부모밖에 안 돼요. 직계 부모만이 직계 자식의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꺽쇠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이렇게 바로 직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그 태그 바로 밑에 있는 애를 얘기해요. div 바로 밑에 있는 A, ul 밑에 li 밑에 A가 또 있었다. 그럼 걔는 안 건드려요. 직계가 아니니까. 손선주니까 안 건드려요. 바로 직계는 꺽쇠. 그렇죠? 꺽쇠. 오케이. 문법이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젠코딩 하면서 좀 보여드렸죠. B 플러스가 뭐라고요? 인접 선택자라고 하는데 형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H1 옆에 div. 그럼 예를 들어서 div를 선택하는데 H1이 바로 있고 다음에 div가 나온 형제로 나온 애들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앞에 만약에 다른 div가 있거나 아니면 뭐 A 태그 다음에 div가 나왔거나 그러면은 걔네들은 선택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 선택자예요. 인접 선택자. 형제 요소. 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속성 선택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 많이 안 쓰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 대괄호로 했었어요. 대괄호에서 클래스가 박스인 애를 다 찾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요소가 뭐 href가 뭐인 걸 다 찾아. 이런 식으로 할 때 대괄호를 써서 쓰시면 그거는 속성 선택자다. 속성을 선택할 땐 대괄호. 아셨죠? 대괄호는 속성 선택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얘기들을 저희가 줄줄줄줄 쓰면서 또 얘기가 나오고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모두들은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우선순위 같은 건 덮어쓰기를 하기 때문에 뭐 쭉쭉쭉 덮어쓰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얘기들은 이제 제가 우선순위 얘기는 좀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법은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만 쭉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타입 선택자, 하위 선택자, 아이디 클래스 선택자, 유사 클래스 선택자는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하고요. 전체 선택자, 그 다음에 그 외 선택자 중에 자식 선택자, 직계 자식 선택자, 인접 선택자, 속성 선택자까지 우리가 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라고 하시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CSS를 좀 잡아볼게요. 자, 우리 도깨비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지금. 도깨비. 자, 도깨비에 우리 배경이나 하나 넣고 이제 우리 점심시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배경이나 하나 넣읍시다. 자, CSS. 자, 스타일 시트. 이렇게 쓰는 방식이 뭐라고요? 인터널 방식. 이렇게 쓰는 방식이 인터널 방식이에요. 그래서 는 세 가지 방식. 여기다가 주석 달고 한번 써보세요. 1번 인라인. 이거는 인라인 방식은 뭐냐면 그 요소 내부에 직접 쓴 거죠. 요소의 스타일 속성으로 세팅. 그리고 2번 인터널 방식. 인터널 방식은 스타일 태그를 사용하는 거죠. 스타일 요소. 스타일 요소를 사용하여 세팅. 세 번째는 익스터널. 익스터널 방식. 익스는 바깥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CSS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 CSS 파일은 외부 CSS라고 합니다. 외부. 바깥에다 만든 외부 CSS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인터널 방식입니다. 인터널 방식.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요. 앞에 문법이 이래요. 기본 세팅 문법이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 표현법. 기본 표현법은 이렇게요. 선택자, 중괄호, 속성, 그 안에 속성들이 있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본 표현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선택자, 그래서 선택자가 뭐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세팅을 한다. 기본 표현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는 여러 가지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이나 한번 바꿔볼까? 바디. HTML 바디부터 세팅을 좀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룹 선택자를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네. 아까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말을 안 했네. 여기 보면은요. 그룹 선택자. 네, 콤마에서 쓰는 방법이 그룹 선택자예요. 여기 보면은, 네, 요거. H1, H2를 콤마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전부 선택해요. 따로따로 돼 있는 거를. 그래서 얘가 컬러 블루인데 글자색을 푸른색으로 하는데 얘하고 얘를 전부 선택할 수 있어요. 콤마로 이렇게 하시면 그룹 선택자입니다. 이게 그룹 선택자.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그룹 선택자를 써보려고 그래요. 자, HTML body. HTML 태그하고 body 태그하고 기본적으로 이 마진이나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마진 0, 그리고 패딩 0. 기본적으로 글자가 브라우저에 붙어 나오지 않거든요. 좀 떨어져서 나와요. 끝에 쪽에서. 그게 마진 패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진 패딩 0. 그러면 마진 패딩을 없애주는 건데 마진은 뭐냐? 마진은
바깥쪽. 마진은 박스 바깥 여백. 왜 마진이라고 그러고요? 패딩은 박스 안쪽 여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을 주는 거예요. 공간을. 보기 좋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마진 패딩을 보통 없앨 때 이렇게 HTML 바디에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거는 콤마에서 쓰는 게 뭐라고요? 콤마는 요렇게 콤마에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콤마. 콤마는 그룹 선택자. 그래서 이거 HTML하고 바디를 동시에 선택한 겁니다. HTML과 바디 요소를 동시에 선택하고 나서 너는 이거 먹어 한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백그라운드를 주고 이제 세팅을 쭉 해 나가시는 거죠. 기본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우리 그 시험 테스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 CSS 셋업에 대한 얘기를 쭉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